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훈종입니다. 오늘 날짜는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MSTR 주가가 역사적 신고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때 엄청나게 많이 가격이 올라서 지금 차트를 한번 이렇게 전체 시계열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옆으로 쭉 20년 동안 기고 있었던 MSTR 주가인데,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한 2020년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조금씩 오르더니 이번에 지난 금요일에 드디어 뭐 잠깐이긴 합니다만 그 지난 2000년의 신고점을, 그 전고점이죠, 돌파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20년 동안 누워있었던 주가를 이렇게 일으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는 여러분들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뭐 몇 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을 사서 가격이 오른다고 할 수 있는 이 MSTR 주가는 전고점을 뚫고 신고점을 형성해 버렸냐, 왜 가격이 오르냐, 이게 이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중이에요. 국내 크리에이터 분들도 유튜브에다가 많이 이 내용을 다루시고 계신데, 저도 저만의 관점으로 MSTR 주식, 주가, 뭐 앞으로의 제 뭐 나름대로의 예상이라고 할까요? 저의 인사이트를 한번 담은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월 달에 비트코인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10.21%나 오르면서 10월 업토버에 대한 기대감을 더 우리에게 막 가져다 줬죠. 근데 지금 현재 뭐 지금은 이제 주말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서 62,000달러에 와 있어서요. 10월 수익률은 뭐 마이너스 1% 또는 그냥 똔똔 이 정도 흐름이긴 한데, 지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61,000달러, 그러니까 10월 들어서 한 마이너스 2%에서 낮아졌을 때는 뭐 6만 불도 깨졌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5%까지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토버 어디 갔냐, 이런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MSTR은 9월에는 37.84%, 10월 현재까지는 무려 30.67%나 올랐어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염을 토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견조하게 올라왔는데 빡! 갑자기 신고점을 형성해 버렸습니다. 212달러. 그래서 연초 대비로는 210%나 상승을 했고요. 동기간에 이제 비트코인 수익률이 42%니까 거의 뭐 몇 배인가요? 5배 정도까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 채널 댓글에도 보면은 비트코인이랑 MSTR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야, MSTR 덕분에 이 9월달과 10월달이 너무 좋다, 비트코인은 좀 지지부진한 반면에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너무 좋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고는 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잘하고 계신 거고요. 일단은 왜 MSTR이 이렇게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냐, 이게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MSTR 주식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변동성 때문이다. 변동성, 즉 volatility. 변동성은요, 이 어떤 투자 자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에 투자하는 투자 주체가 특히 기관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높은 거를 당연히 쫓아가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에 추매를 들어가고, 가격이 내려가는 거에는 뭐 바이 더 딥을 하겠다면서 따라 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기관들은요, 변동성을 잘 이용합니다. 변동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 1년 차트인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MSTR 주가가 이 파란색 선이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 주가가 이렇게 노란색 선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놓으면은 로그 스케일이 아니라 그냥 실물, 현물 자산으로 현물 가격으로 봤을 때 로그 스케일이 아니라 MSTR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플랫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도 사실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지난 4월부터 MSTR처럼 비트코인을 빚을 내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이 있죠. 일본의 메타플래닛. 도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 기업 주가를 봐도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압도합니다. 거의 뭐 완전히 압도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누워버렸고요. MSTR 보다도 더 심한 변동성, 메타플래닛 주가는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1500%, 1000%, 500%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가격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요, 이런 주식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자신들이 포트폴리오를 꾸릴 때 수익률이 잘 나면서 이 리스크, 볼라틸리티는 낮은 주식들은 많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져가게 하고 상단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그 밑에는 리턴과 리스크가 높은 것들, 그러니까 볼라틸리티가 높은 것들을 쫙 배치를 해놔서 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 대비 수익률, 리스크 대비 리턴이라고 하죠. 샤프 레이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샤프 지수. 이것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 전략을 세워요. 그러니까 리턴도 높으면서 볼라틸까지 같이 높은 주식들 또는 뭐 이런 투자 자산들은 뭐가 있어? 라면서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과 메타플래닛 같은 것들이 관심을 받는 겁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변동성 높은 자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변동성이 낮아져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것들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는 좀 너무 오른 거 아닐까? 너무 고평가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때요? 반대입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많이 오를 때 변동성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파라볼릭 무브를 보여주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이 있습니다. 파라볼릭 무브를 보여준다. 애플이나 뭐 우리가 잘 아는 IT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파라볼릭 무브를 보여주진 않아요. 견조하게 오르죠, 보통. 견조하게 오르는 이유는 오르면 오를수록 변동성이 낮아지기 때문인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르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게임스탑 사태랑 제가 한번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게임스탑 사태 아시죠, 여러분? 2023년에 있었던 2021년인가요? 2021년에 있었던 게임스탑 사태, 게임스탑 주식을 이 월스트리트 배츠라고 하는 레딧에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나서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이 게임스탑 주가가 오르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투자자들이 달려들어서 게임스탑 주식을 더 샀는데 주식만 산 게 아니라 콜옵션도 같이 사는 거예요. 콜옵션은 레버리지잖아요, 일종의. 이게 엄청 오를 것 같으니까 현물도 사고 콜옵션도 사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켜 보겠어 라고 하는 레버리지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됐어요? 즉 게임스탑은 너무 고평가됐어, 나는 숏 할 거야 그러면서 숏 포지션을 잡아놨던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과 콜옵션을 막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사니까 막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숏 포지션 잡아냈던 기관 투자자들은 손해가 계속 나죠. 그러니까 이 손해를 메꾸려고 현물을 계속 사요. 그러니까 숏 스퀴즈라는 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숏 포지션 잡아놨는데 현물을 더 사서 가격이 더 오르는 우픈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임스탑이 파라볼릭하게 올랐던 이유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도 비슷해요. 비트코인도 항상 가격이 오를 때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콜옵션도 사고 막 선물도 사고 현물도 사고 이러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그것이 너무 고평가됐다 생각하고 숏 포지션을 잡아놨던 기관 투자자들이 숏 스퀴즈 때문에 현물을 막 사주면서 가격이 더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이라고 치면 스마트 머니들은요 언제나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회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막 다락같이 오를 때 고점을 잘 맞춰서 팔던지 아니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그렇게 롱 포지션을 세게 잡아서 레버리지 플레이를 하던지, 뭐 기관들은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레버리지 훨씬 더 총알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변동성 높은 자산이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수익률 상승을 또 뭐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또 이용을 하죠. 가격 상승 올 때 그리고 하락할 때 움직임 잘 포착해서 반대 포지션 잡는다던가 아니면 롱숏 같이 잡아가지고 아주 안정적인 무위험 수익 기회를 창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과 스마트머니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MSTR 주식의 장점이 뭐냐? 일단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랑 현물 ETF가 기관 투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겠죠. 우리도 그냥 비트코인 뭐 투자하지 말란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빨고 있어야 돼?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MSTR 주식을 대신해서 사는 기관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게다가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자본을 옮길 필요 없이 그냥 자기들이 원래 플레이하던 시장에서 손쉽게 투자하고 엑시트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선물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CM이라는 거래소에다가 내 자본을 옮겨서 막 플레이를 해야 되고, 아니면 현물을 사야 된다면은 뭐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계정을 터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요. 자본을 옮겼다가 다시 옮겼다가 막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자신들이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NYSE라던가
아니면 나스닥이라던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거래소에서 MSTR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편하고, 게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특히 지금처럼 단기 수익률이 안 좋을 때 분기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1% 혹은 뭐 0%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종하면서도 비트코인보다 두세 배 이상 널뛰기를 하는 그런 대리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MSTR로 기관 스마트머니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두 번째 이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잖아요. 이거가 수익성이 괜찮네? 라는 인식이 점점 세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비트코인이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그것의 현재 시장 가치가 거의 15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이거보다 좀 높습니다. 이게 6월 1일 기준이라서요. 지금은 이제 10월이니까 지금 살짝 더 샀죠. 그동안 비트코인을. 그래서 거의 150억 달러가 넘어 있고, 그것을 매수한 비용이 여기 얼마나 나와 있어요? 83억 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83억 달러. 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현재 150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수익성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캐피탈 스트럭처.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전환사채 이렇게 뭐 만기가 2027년에 돌아오는 거, 30년 돌아오는 거, 31년 돌아오는 거 이렇게 쭉 발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얼마 어치를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의 이자율이 얼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자율이 1.569%다라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게 현재 한 5,800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근데 이자 비용이 1.569%밖에 안 된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셔도 됩니다. 엄청나게 낮은 이자잖아요. 아니, 돈을 빌려가지고 이 돈 빌리는 걸로 비트코인 사고 있는데 돈을 빌리는 이자 비용이 1.5%밖에 안 된다? 이거는 지나치게 낮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직도 5%인데 어떻게 회사채가 아무리 전환사채를 하더라도 1.5%밖에 안 되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겁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게다가 지금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MSTR이. 그냥 비트코인을 돈 빌려서 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여기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2분기 매출이 1억 1,100만 달러. 1억 1,100만 달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억 1,100만 달러 매출이 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기존의 이자 비용을 내고 비트코인을 그래서 사면 사실 엄청난 무위험 차익거래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거냐가 이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 주가의 멀티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전환사채 발행, 비트코인 매수 전략이 곧 이 회사의 멀티플 상승 요인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현재 비트코인 시장 가치가 150억 달러였죠. 근데 매수 비용은 83억 달러였습니다. 4년 동안. 그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55%입니다. 4년 수익률이 55%예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죠. 회사채와 전환사채를 지금까지 쭉 발행했는데 연평균 이자가 몇 %였어요? 1.569%. 그러니까 55% 수익률에서 1.569%를 빼면 53.4% 순수이익을 내고 있는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레버리지 펀드로서 연평균 53.4%의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에요. MSTR이. 근데 분기 매출이 얼마였어요? 1억 1,100만 달러였죠. 그러니까 연 매출로 환산해보면 대략 4억 4천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회사채 전환사채 연평균 이자율이 1.569%였는데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890만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연 평균으로 내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자본 조달을 한 비용은 5,890만 달러인데 연 매출은 4억 4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연매출만 계속 유지가 되면, 이 연매출을 통한 현금 흐름만 견조하게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 회사는 이 5,890만 달러라는 이자 비용을 내는데 아무 무리가 없는 회사인 거예요. 원래 이런 게 없으면 비트코인 그동안 산 걸 팔아야겠죠. 가격이 떨어지면은 뭐 주가도 당연히 내려갈 거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팔아서 이 원리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회사는 분기 매출이 있기 때문에, 견조한 소프트웨어 매출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비트코인 가격 떨어져도 버틸 수 있어요. 게다가 주가가 오를수록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아는 거죠. 투자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아, 값싼 자본, 법정화폐를 싸게 빌려서
비트코인이라는 경화를 사는 거구나. 캐리 트레이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구나. 우리 엔캐리 트레이드 하도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다들 아실 거예요. 일본에서 0%대에 가까운 저리로 엔화를 빌려서 그걸로 미국 주식시장에 가져가서 좋은 주식을 사는,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 전략이잖아요. 비트코인으로 당연히 엔캐리 자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MSTR이 하고 있는 게 정확히 그겁니다. 뭐 엔화 자금 빌린다는 게 아니라 달러 자금인데 달러 자금을 1.569%밖에 안 되는 엄청 저리로 빌려서 그걸로 55%의 수익이 나고 있는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캐리 수익률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회사에서 BTC 일드라는 KPI를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발표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더 값비싸게 자본을 빌려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22년에는 1.8%, 그러니까 주식 발행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1.8% 더 샀는데 23년에는 주식 발행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7.3% 더 샀고, 그게 24년도에는 현재 기준으로 주식 발행한 것보다 비트코인 산 게 12.2% 더 많은 거.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은 주식을 발행해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더 효율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가 아니죠. 더 효율적인 캐리 트레이드를 이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4에서 8% 정도는 계속해서 내가 주식 발행하는 것보다, 주식 발행한다는 건 전환사채 발행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환사채 발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목표를 이렇게 딱딱딱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수익성이 엄청 좋아지겠구나라고 보는 월스트리트이 지금 MSTR에 굉장히 고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장이 현재 이제 150억 달러잖아요. MSTR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근데 이거를 1,500달러까지 늘리겠다 공약을 했어요. 10배 늘리겠다 한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100조 달러 시가총액으로 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1.3조 달러어치 정도 되니까 100배 상승할 거라 전망을 한 거죠.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된다. 이거가 이제 엄청난 사실 주가 멀티플의 요소인 거죠. 비트코인 보유 금액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10배 앞으로 늘어날 거고, 비트코인 가격은 100배 늘어날 거고, 근데 주가가 상승해주면 매년 이 전환사채 발행하는 것 대비 7에서 8% 정도 더 많은 비트코인을 취득해줄 거고, 그러면 당연히 현재 이 캐리 트레이드 수익률 53.4%는 너무 낮구나,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각자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플러스 몇 프로 상승할까 전망이 곧 이 MSTR의 주가 멀티플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이렇게 두드려 보고 53.4%가 아니라 70%가 될 거다, 80%가 될 거다, 이렇게 다 전망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STR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나,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는데도 MSTR은 신고가 형성하고 올라가는 이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MSTR을 여러분들이 꼭 투자해라, 아니면은 위험하니까 지금 나오세요, 이런 판단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 보이고 있는 MSTR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각자 판단에 의해서 비트코인과 함께 MSTR도 투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닌가, 약간 어차피 이 부채 레버리지 플레이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비트코인을 이럴 때 조금 더 모아나가시는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10분만 비트코인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